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제가 방금 전에 영상을 다 찍고 편집을 자막만 넣으면 되는 상태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찍고 있고요. 대학생 때도 안 했던 실수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책을 읽으면서 좋은 책들 추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켰고요. 성인 되고 나서 이제 거의 책을 안 읽다가 최근에 독서에 빠진 지 지금 한 2달 좀 넘었는데 2달 동안 26, 7권 정도를 읽었어요. 근데 전 완전 책린이라서 어려운 책 못 읽고 좀 재밌는 거, 검증된 거, 베스트셀러 유명한 거 추천해 주시는 거 이렇게 위주로 사서 읽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책린이가 읽으면 좋을 책, 나 책 좀 읽어보고 싶은데 뭐 읽어야 되지? 모르겠는 분들께 보시면 좋을 영상입니다. 이거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 너무 유명한 책이죠.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이미 읽었거나 들어보셨거나 하셨을 책인데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고요. 특이하게 시점이랑 그게 계속 바뀌어요. 저는 처음에 뭐지?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한국인이라면 한 번은 꼭 읽어봐야 되는 책입니다. 추천합니다. 이것도 너무 유명한 책이죠. 양규자 선생님의 모순입니다. 이거는 제가 책 읽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읽은 건데 처음 본 날 다 읽었어요. 너무 재밌어서. 너무 재밌고 다 읽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좋은 책을 벌써 만나서 어떡하지? 앞으로의 독서는 어떡하지? 할 정도로 재밌게 읽은 책입니다. 메시지도 너무 좋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안진진이라는 25세 여성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의 부피가 너무 작아. 겨자씨 하나를 심을 부피도 공간도 없어.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는 장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안진진이 선택한 건 뭐냐? 결혼. 이게 98년도 작품이라서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하시고 보셔야 되고 그래서 결혼이라는 걸 선택을 하는데 남자랑 해야 되잖아요. 본인의 현재의 썸남 2명 중에서 누구를 남편으로 택할지 응답하라 시리즈처럼 남편 고르는 이야기입니다. 큰 주제는 그래요. 안진진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 그리고 어머니와 쌍둥이인 이모 이야기가 나와요. 인생을 담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덕후감에 뭐라고 썼냐면 묵직하고 진하다라고 썼어요. 추천드립니다. 근데 제가 그 기억 미화 필터링이 씌워진 걸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제독을 안 해가지고 그래도 너무 좋았던 책 모순입니다. 추천합니다. 다음에 추천할 책은 여름은 고작 계절이라는 책입니다. 김서희 작가님 책이고요. 이거 점님 유튜브에서 추천하시는 거 보고 샀는데 이렇게 인덱스를 많이 붙였어요. 이것도 책 읽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읽은 책인데 제가 처음으로 필사를 한 책입니다. 전체적인 줄거리는 미국의 이민간 제니라는 여자아이와 그의 친구 한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은 책이고요. 제니의 반성문이자 회고록이라는 이야기로 막을 여는 책입니다. 이 책 뒤에 친구가 전부인 시절 우정이 미숙한 아이들,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곳을 향해 몸부림치는 소녀들의 성장통 이라고 적혀 있는데 딱 이거예요. 사춘기 소녀들이 한 번쯤은 겪어봤을 만한 그 사춘기 소녀 때만의 그런 감성을 너무 디테일하게 담아서 읽으면서 이거는 소설이 아니고 에세이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작가님께서 나는 제니이기도 했고 한나이기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이야기를 소설 속에 녹여서 책을 쓰신 것 같아요. 이게 요즘에는 북커버를 씌워서 겨울은 고작 계절이라고 요즘에 나오더라고요. 너무 귀엽고 책 표지도 너무 예쁘고 저는 너무 좋았던 책입니다. 추천합니다. 그 다음 추천할 책은 연을 쫓는 아이라는 책입니다. 이거 제가 어디 유튜브 댓글에서 어떤 분이 이거 진짜 인생책이라고 계속 읽고 싶어서 지하철에서 내리기 싫을 정도로 그 정도로 재밌었다고 하시는 댓글을 보고 제가 손민수에서 샀는데 저는 진짜 너무 좋았어요. 이게 아프가니스탄 전쟁할 때의 얘기인데 주인공 아미르라는 남자와 그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의 아들 하산 그 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책을 보면서 잘 안 울거든요. 눈물이 잘 안 나요. 근데 이걸 보는데 계속 울컥울컥한 거예요. 눈물이 계속 나. 너무 짠해서. 근데 그 동성 간의 약간 성행위가 묘사되는 장면들이 있어서 그 주인공 둘은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패스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저는 너무너무 저에게 울림이 있고 감동적이고 재밌게 읽은 책이었습니다. 조금 분량이 좀 길어요. 한 560페이지 정도? 연을 쫓는 아이 추천합니다. 그리고 안녕이라 그랬어.
김혜란 작가님의 안녕이라 그랬어 라는 7개의 단편으로 이루어진 소설집이고요. 이거 베스트셀러에 있길래 읽어보고 싶었는데 저는 주로 책을 알라딘에서 사거든요. 그래서 알라딘에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산 책인데 보시면은 초반에는 인덱스가 안 붙어 있어요. 한 3편 정도 읽을 때까지만 해도 이게 너무 불쾌한 거예요. 뭔가 보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의 속 생각을 내가 봐버린 것 같달까? 어떤 사람이 코딱지를 파서 그거를 냄새를 맡고 거울에 묻히는 장면을 봐서는 안 될 장면을 몰래 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좀 불쾌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그냥 이거 그냥 달고 그냥 팔아야겠다라고 했는데 웬걸 이 중간 뒤부터 좋은 문장이 너무 많고 공감되는 문장도 많고 이게 작가님이 돈과 이웃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셨거든요. 2020년부터 한 22, 3년까지 코로나 시절에 생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으셨다고 했는데 한 번쯤 특히 30대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볼 만합니다. 좋았습니다. 안녕이라 그랬어. 이것도 유명한 책이죠.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이거 92년도인가 작품인데 30년 정도 됐어요. 근데 여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인공 강민주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근데 너무 통쾌해요. 뭔가 내용이 다. 어떻게 30년 전에 이런 책을 쓰셨지? 하는 생각이 읽는 내내 들 정도로 너무 그냥 재밌어요. 그냥 이거 저 하루 만에 다 봤어요. 추천합니다. 그냥 읽으세요. 이거는 스토너라는 책이고요. 이건 근데 호불호가 좀 갈리던데 저는 좋았어요. 주인공 윌리엄 스토너, 이름이 뭐였지? 스토너 윌리엄인가? 하여튼 그 사람에 대한 일대기인데 사실 솔직히 한 처음 50페이지 정도는 진짜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호불호가 갈렸구나 했었는데 그 어느 순간부터는 진짜 빠져들어서 읽었고 다 읽고 나서는 제가 진짜 스토너의 인생을 살아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잔잔한데 그래서 더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뭔가 도파민 터지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취향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저는 좋았습니다. 스토너.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내가 인생에서 기대한 게 뭐였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해준 책 저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드림킹, 그 치명적 유혹. 캐롤라인 뎁이라는 작가님의 자전적인 에세이인데요. 이 작가님이 알코올 중독을 되게 심하게 겪으셨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솔직하게 이렇게 솔직해도 되나? 지인들이 다 볼 텐데 할 정도로 솔직하게 담아낸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가 술을 되게 좋아해요. 아직 진행 중. 지금 개인적인 사정으로 최근엔 못 먹고 있긴 한데 근데 너무 공감이 가는 내용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인덱스를 이렇게 붙일 정도로 아 나도 진짜 알코올 중독에 취약했을 수도 있겠구나. 나 진짜 위험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해준 책이고 뒤에 보면은 나는 술이 내는 소리를 사랑했다. 와인병에서 코르크가 뽑히는 소리, 술을 따를 때 찰랑대는 소리, 유리잔 속에서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 이거 너무 공감. 나도 너무 좋아하거든. 그리고 첫 문장부터 강렬해. I drank. 나는 마셨다. 나는 기뻐서 마시고, 불안해서 마시고, 지루해서 마시고, 또 우울해서 마셨다. 이게 이렇게 제가 붙인 게 많다 보니까 제가 독후감 쓰면서 필사한 문장들을 좀 읽어드릴게요. 술은 내 눈을 멀게 하고 내 의지를 잠재우며 나를 멋대로 조종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피하고자 술을 마시지만 다음날 아침 깨어나면 그 선택은 그대로 남아있다. 어른이란 생물학적인 나이가 아니라 정서적인 수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정서적 수준이란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스스로 선택하는 것임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제가 좀 꽂혔던 문장인데 내가 알코올 중독자라면 술을 마시면 안 되고 아니라면 술을 마실 필요가 없다. 진짜 개쩌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추천합니다. 희망이라는 이것도 양기자 선생님의 책인데 양기자 선생님의 첫 장편 소설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첫인상이 사전이야? 좀 놀랬어요. 책이 분량이 600쪽 정도인데 근데 재밌어서 저는 3일만 다 읽었습니다. 우연히 주인공 이름이 우연이고 20살짜리 삼수하는 친구예요. 집이 여관이야. 여관을 하는 집인 거야. 나성 여관이라는 곳인데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우연히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5가족에게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은 책입니다. 이게 90년도 작품인데 저는 살아보지 못한 시대라서
제가 정말로 그 90년대에 떨어져서 같이 우연히와 삶을 함께하는 듯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추천합니다. 동물농장. 이건 제가 며칠 전에 읽은 책인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동물농장에 동물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인간을 위해서 일하고 인간을 위해서 본인들이 바치는 노동력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져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인간을 위해서 일하지 말자.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하면서 농장 주인인 인간을 쫓아냅니다. 동물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머리가 제일 좋은 돼지가 통치를 하기 시작하는데 돼지들이 점점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풍자적이고 재밌게 쓴 책입니다. 의미를 굳이 해석하지 않고 텍스트 자체로만 읽어도 너무너무 재밌고 어떻게 1943년에 이런 이야기를 쓰셨지? 미래를 보셨나? 할 정도로 재밌는 책이었습니다.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추천은 아니고 그냥 특이한 책인데 이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이 책의 저자셨어요. 바보 엄마. 이거 드라마로도 제작돼서 시청률도 꽤 나왔다고 했는데 하이라 씨가 주연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반전은 국어 선생님이 아니고 과학 선생님이에요. 진짜 간지 개쩔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끝나고 고3 올라갈 때 반 친구들한테 하나씩 주셨던 책이고 편지도 써주시고 폰으로 메시지도 써서 다 돌리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었던. 그리고 책 내용도 되게 재밌어요. 엉엉 울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고3 때. 자랑? 제 추억입니다. 좋은 사람 도감. 이거 찰스 앤턴님 유튜브에서 본 건데 100가지의 좋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그림으로 돼 있어서 그냥 심심풀이로 읽기 좋고 집에서 마실 때 부탁하지 않아도 얼음을 사오는 사람. 이런 게 이제 100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귀엽고 어떤 걸 보면 나도 이러는데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생각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생각나는 사람한테 선물해주기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가볍게 읽기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나는 책을 전혀 안 읽어. 근데 독서 좀 해보고 싶은데 뭘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3권으로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읽기 힘들 수도 있어요. 너무 슬프고 끔찍하고 참혹해서 힘드실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2개만 읽어도 독서에 흥미를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을 그렇게 빨리 읽지도 못하면서 진짜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읽어야 되는 책들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블랭드 보통의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찰스 앤턴님이 책으로 사랑을 배우셨다고 했던 그 책이죠. 이거 읽어야 되고 고래. 이거 호불호 많이 갈리던데 궁금해서 좋다고 하시길래 한번 사봤어요. 한강 작가님의 히라거 시간. 이것도 유명한데 읽고 싶어서 사봤습니다. 노르웨이 숲.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님의 노르웨이 숲. 이거 되게 야하다고 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대원실 수리 보고서. 이것도 재밌다고 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금류. 이거 되게 유명하죠. 이것도 호불호 많이 갈리는데 읽어보고 싶어서 회사 동료한테 빌렸어요. 그리고 고전은 먼저 시타르타. 이거 미음사 세계문학 전집 매출 1등이라고 하는 책인데 좋다고 하시는 분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에는 이 책을 읽지 않을까 싶어요. 면도날. 문가영님인가 추천하셨다고 하는 책인데 조금 두껍습니다. 이것도 읽어야 하고 조지 오웰의 1984. 이거는 조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조금 나중에 읽지 않을까 싶습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또 가슴 절절한 찌통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데 주인공이 찌질하다고 해서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특이하게 이렇게 사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불호였던 책들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채식주의자. 이거는 제가 책 전혀 안 읽던 시절에 한강 작가님이 우리나라 최초로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 문상훈님 빠더너스 유튜브 보고 사서 2주 만에 받아서 읽었는데 읽는 건 이틀 만인가 다 읽었는데 뭐지? 이게 예술인가? 나랑은 좀 거리가 멀다 하면서 한번 읽고 구석에 박아둔 책인데 저는 조금 어려웠어요. 좀 아쉬운 게 이게 아니고 소년이 온다를 추천하는 영상을 봤으면 그걸 봤을 텐데 그러면 그때부터 좀 책을 읽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긴 해요. 저는 조금 어려웠던 책 불호입니다. 5권이 더 있는데 그거는 지금 실물로 갖고 있진 않고요.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홍학의 자리와 아가미라는 소설인데 홍학의 자리는 다현이라는 학생과 담임 선생님인 선생님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데 그 속에서 이제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게 반전이 있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를 당하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라서 너무 궁금한 거야. 이게 읽으면서 내 눈이 더 이 내용을 빨리 읽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궁금하니까 뒷내용이. 그래서 그냥 쳐봤어요. 스포를. 그리고 나 스스로 당했지. 근데 진짜 별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의 취향입니다. 그리고 선생과 제자의 부적절한 관계라는 것 자체가 조금 거부감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불호였던 책입니다. 고병모 작가님의 아가미라는 작품은 곤이라는 반인 반생선인 주인공이 나와요. 인어공주처럼 다리는 다 달려있지만. 그 책도 내용 자체는 너무 재밌어서 한두 시간 안에 다 읽었어요. 근데 결말이 저는 개인적으로 용두사미인 작품이 아닌가 해서 불호였습니다. 이렇게 책린이가 책린이에게 추천하는 책들, 제가 개인적으로 불호였던 책들, 그리고 앞으로 읽을 책들을 소개해봤는데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